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크리스입니다. 요즘 엄마표 영어 6번째 클래스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학습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아이에게 어떤 학습 동기가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아이에게 학습 동기 만들어주기 너무 어려워요. 강연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학습 동기만 있다면 무슨 공부든 어렵지 않겠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학습 동기를 갖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습 동기를 만들어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동기 만들기 첫 번째는요, 목표입니다. 학습 동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아이가 목표가 있다면요, 그건 어른처럼 거창한 목표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동화책을 읽고 싶다거나 여행 가서 외국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거창한 목표는 아닐 거예요. 아이와 대화하면서 영어를 잘하면 무엇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요.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해리포터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리포터 원서를 읽고 싶어 했어요. 그게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하나의 목표였거든요. But 앞으로요, 이 but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학습 목표를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적어도 청소년이 되어서 대학 입시라는 목표나 취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할 수는 있는데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영어를 익힌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드리는 두 번째 키워드는 호감입니다. 아이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한다면 그 목표가 곧 학습 동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현 단계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좋은 감정이 영어 학습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영어가 두렵다거나 힘든 것, 짜증나는 것으로 인식되면요, 아이들이 꾸준히 영어 학습을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영어 과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학습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어를 통해 작은 성취를 한번 이루게 해보세요. 여기서 목표는요, 짧은 영어 동화책 매일 한 권씩 읽기 같은 것으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같이 정해보세요. 그리고 성취를 이루면 아이가 거기서 즐거움을 알게 되고요. 그게 반복되면 꾸준한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 영어 학습이 즐거움이 되게 한번 해보세요.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팝송을 소개해 준다거나, 로봇을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로봇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보여준다던가 하는 방법으로요. 그러나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우리 아이가 영어에 도무지 관심도 없고 즐거움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에 목표도 없고 관심도 없잖아요. 포기해야 할까요? 마지막 방법은 습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강제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잘하게 되면요, 칭찬받게 되고 또 우쭐하게 되고, 잘하다 보면요,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더 큰 성과로 오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잘하게 되면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잘한다는 칭찬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좋아하게 될 겁니다. 즉, 영어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니까 공부하는 습관부터 만들어야겠죠. 그러나요, 앞에서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영어의 호감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기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몇 년 전 SBS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위는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4위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3위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산만하다. 2위는 3위하고 비슷했는데요, 넘치는 에너지를 따라가기 힘들다. 1위는 엄마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였습니다. 정말 공감 가시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엄마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아들에게 어떻게 학습 습관을 만들어줘야 할까요? 여기에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놀이를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라고 합니다.
굳이 영어와 연관되지 않는 놀이라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엄마와 아이의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도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특히 아들들은 시각적 자극 요소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놀이 공간과 학습 공간을 분리해주세요. 학습 공간에는요, 아이의 눈길을 뺏을 수 있는 장난감들을 모두 치우셔야 합니다. 즉, 학습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공간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습할 때는 엄마도 같이 책을 읽는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하고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줄여나가면 되는데요. 특히 남자아이들은요. 본인이 스스로 세운 규칙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와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도록 엄마가 도와주시면 되겠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앞서 강조한 모국어가 여기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모국어가 잘 된 아이들, 즉 평상시 책 읽는 것이요. 습관화된 아이들은요. 학습 습관 기르기도 정말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 책도 안 읽던 아이가 갑자기 앉아서 공부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는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학습 습관을 가르칠 때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추후 자기주도에서 아웃풋 스터디 플래너 쓰는 방법은 제가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모아자 마을 네이버 카페에서도요. 아이들이 함께 인증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다 함께 모여서 하다 보면요.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혼자 하시는 것이 힘든 부모님들은요. 모아자 마을에서 함께 인증하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동기 만드는 방법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우리 아이가 영어에 대한 목표가 생길 때까지 영어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 채 아이들에게 학습 습관을 연습시키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습 습관을 만드는 팁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요.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제가 주변에 강추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요. 아이들을 미디어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즉 휴대폰을 주지 않는 거죠. 어쩔 수 없이 TV는 보여줄 수 있지만 휴대폰만은 주지 않던가 하는 식으로요.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유튜브나 게임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어른들은 더 잘 알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게 있는데 책을 본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을 많이 본 아이들은요. 책을 볼 때 글자보다는 그 여백을 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글자를 제대로 보지 않는데 책을 제대로 읽어내기는 힘들겠죠. 이렇듯 영상은 다양한 부작용이 있음을 이미 아시잖아요. 물론 유튜브를 학습 도구로 잘 활용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흥미를 유지하면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들에게서 유튜브를 컨트롤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잠깐 보여줘도 엄청나게 빠져들더라고요. 영어로 된 것은 절대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아이들에게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책 읽는 습관을 먼저 만들어줘야 하고요.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려기보다는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빼야 하는지 없애야 하는지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를 정말 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요. 학습 동기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영어 학습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 영어에 대한 좋은 감정, 즉 학습 동기가 필요하다. 학습 동기를 갖기 전까지는 호감을 유지하면서 습관을 형성하는 연습을 하자. 이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학습 동기가 없는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가져야 돼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기보다는요. 우리 아이가 목표가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 목표가 없다면 호감이라는 키워드로 아이가 호감을 갖도록 해보시고요. 호감도 없다면요. 습관부터 이렇게 다져주면 좋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강연을 통해서 영어 학습의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클래스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님과 아이들을 늘 응원합니다.